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해봅시다. 무주택자가 서울에 사는 것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쇼킹 부동산은 이사를 권하는 영상을 많이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신 분들이 성남이나 고양시, 하남시, 남양주 등으로 이사가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막상 이들 지역에 이사 가면 좋은 점은 말씀드렸는데 서울에 남아있을 때 불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별로 없어서 오늘 그 관련된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일단 경기도 지역으로 이사를 권한 이유는 간단하죠. 대규모 신규 택지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공급이 많아지고 또는 대규모 정비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앞으로 일반 분양이 많이 늘어날 지역으로 미리 이사를 가서 당해 지역의 혜택을 누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대규모 신규 택지가 많이 지정이 됐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규로 지정된 신규 택지 규모 따져보면 한 45만 호 정도가 됩니다. 적지 않은 양이에요. 그런데 이 45만 2천 호 중에서 서울 지역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울 지역의 신규 택지 얼마나 될까요? 9만 2천 호 정도가 됩니다. 20%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 서울에 거주해도 경기도 지역에서 신규 택지 지원 가능하잖아. 지원은 가능한데요. 그러려면 택지 규모가 66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택지 규모가 기본적으로 한 9,000호, 10,000호 정도 되는 중소규모 택지여야 되는데 신규 택지 이번에 지정한 중에서 그 정도 규모 되는 게 한 18만 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다는 부분이고 나머지 중소규모 택지는요. 그 지역에 거주 가능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해요. 그렇다고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경기도 거주민들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굉장히 불리합니다. 야, 그래도 서울 지역에 9만 호 정도의 신규 택지 지정됐네. 이것만 해도 어디냐? 그런데 서울 지역의 청약 가능 인구부터 살펴봐야겠죠. 청약 종합저축의 1순위만 300만 명이 넘습니다. 자, 근데 경기 인천 지역 어느 정도 될까요? 422만 명이에요. 경기도 지역도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신규 택지 지정 규모는요. 5배가 넘는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30대가 당첨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공급되는 지역이 대부분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 많이 있어요.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요. 그러면은 9억 초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9억 초과하는 아파트 특별 공급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가점에서 밀려서 당첨이 힘든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서울에 지정된 9만 2천 호의 신규 택지 중에서도 제대로 된 주택이 얼마나 나올까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서울 지역에서 신규 택지 지정했던 거 3기 신도시와 올해 5월달과 9월달에 신규 택지가 대규모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정말로 이게 아파트 단지 제대로 된 단지가 들어오는 걸 합쳐보면요 3만 호 이하로 봐야 돼요. 왜냐면은 나머지는 소규모 주택 용지, 그것도 행복주택 같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부분이죠. 자, 3기 신도시 때 3, 4인용 주거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대규모로 신규 택지 지정했던 서울 지역의 장지동이나 강일동 버스 차고지 보면요. 전부 다 원룸이나 1.5룸 공급하는 행복주택으로 조성됐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택 공급 유형하고요.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 좀 많이 달라요. 그나마 믿어야 할 곳은 정비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정비사업장,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공급이 많이 되고 또한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되다 보니까 저렴한 분양가에 많이 공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공급될 건지도 살펴봐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2021년 민영아파트 얼마나 분양된다 봤더니 39만 호가 분양이 됩니다. 서울 지역에서 20만 6천 호, 지방에서 18만 4천 호가 공급이 되는데요. 이 중에 수도권에서 경기도 지역이 11만 6천 호로 과거보다 많은 수준으로 공급이 되고요. 인천 지역도 5만 호로 월등히 많이 증가한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서울 지역에서 4만 4,700호로요. 서울 지역에서 4만 호 정도의 아파트 공급되면 공급단에서 전세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 많이 공급돼요. 왜? 얘는 민영 아파트만 공급되는 부분이잖아요. 적지 않은 물량이 공급되더라. 이 중에 4분의 1이요. 둔촌 주공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레미안 원밸리나 방배 6구역, 장지 10구역, 그리고 잠실 진주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에서 고루고루 공급돼요. 자, 4만 4천 호면은 적지 않은 물량이 분양은 되는데요. 이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4만 원 넘는 분양 물량이 왜 의미가 없냐?
저 숫자는 조합원 분양 포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 물량 대비 일반 분양 물량을 보면요, 와, 생각보다 적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나마 둔촌주공이나 방배 6구역 같은 곳은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이 배정된 케이스인데, 잠실 진주동 같은 경우는 2636가구 중에서 일반 분양 물량이 564가구밖에 안 되고요. 레미안 원밸리는 3000가구 이제 분양에 224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시장이요, 이제 저층 재건축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가 되고 중층 재건축으로 전환되면서 일반 분양 물량이 더욱더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는요, 서울 지역의 분양 물량 중에서 40% 이하만 일반 분양 물량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바늘구멍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둔촌주공 분양이 끝나면요, 서울 쪽 거주는 평범한 3, 40대는 이점이 전혀 없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남에 10억 넘는 아파트 분양받을 생각 아니시면요, 떠나시는 게 나은데, 이것도 자금이 굉장히 넉넉해야 되죠. 아니면은 40대 후반에 분양받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왜냐? 커트라인이 너무 높다는 부분이죠. 청약 대기자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다는 부분이에요. 자, 물론 과거에는요, 서울 지역에서 진행되는 정비 사업의 임대주택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집권 시기만 해도 임대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에서도 내가 아파트를 청약 넣을 능력이나 아니면 조합원으로 들어갈 능력 없어도 임대주택에 똑같은 면적으로 거주가 가능했고요. 또한 그 당시에는요, 임대주택 거주자가 별도로 분리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를 잘하면서 도시 계획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임대주택 사람들은 별도로 구분해 놓고 크기도 굉장히 줄여놨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재개발 구역에서 공급되는 것을 사회초년생 원룸이나 1.5룸을 공급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서 적정한 주택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발 다음 서울시장 되는 사람은요, 이것부터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에 계시면서 청약을 노린다면 이사를 가셔야 됩니다. 둔촌주공 분양이 끝나면, 그리고 젊은 분일수록 더욱더 그렇다는 부분이죠. 남양주 완숙 무려 78,000호의 신규 택지가 지정됐습니다. 고양시 42,000호예요. 근데 왕숙과 창릉지구는요, 과거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지는 교통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많이 있다는 부분이죠. 하남 교산지구도 결국엔 좋은 방향으로 풀릴 겁니다. 부천, 인천, 그리고 안산시와 성남시까지도 앞으로 공급 계획이 많이 잡혀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좀 옥석을 가리자 보면은 남양주와 고양시, 하남, 그리고 성남시 지역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 성남은요, 이제 인구비 대비 공공택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민간 정부에서 앞으로 분양이 많이 나와 있고, 그것은 당해 지역만 우선적으로 공급되다 보니까 기회가 많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사 가실 때요, 제발 전세 대출 최대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청약 넣으려면요, 분양가의 40% 가까이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건 누가 대출도 안 해줍니다. 전세 대출 받으셔서 내가 전세금 여유 있어도 현금을 쥐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분양 금액이 부족하면은 신용대출을 최대한 땡겼는데, 지금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막힐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사 단계에서 현금 확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